네, 제 소개는 아까 드렸고요. 제가 여기 굳이 좀 이제 편안하게 시작을 하고자 빨간색으로 제가 세 군데 표시를 한 게 좀 보기 드물 제 이력 중에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만 3번 들어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제가 한번 인사팀에 물어봤어요. 혹시 나 말고도 3번 입사한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 말고도 한 몇 명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소원이라면 삼성전자 한 번 더 입사해서 기록을 세우는 게 제 희망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새 클라우드는 뭐 누구나 다 입에 달고 있는 그런 버즈워드고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대세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써놓은 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클라우드로 다 모아놓자고 하더니 이제 좀 다시 흩어놓자고? 오늘 우리 하는 얘기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고 저는 이제 분산 클라우드에서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분산 클라우드 자체가 그 용어가 자체가 이제 모순이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또 무엇이고 멀티 클라우드는 무엇이고 편하게 살자고 클라우드를 쓰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복잡함에 대한 아주 속 시원한 해소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걸 좀 가른말 타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향후 클라우드 전략을 수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분산 클라우드라는 게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처음 시작된 말은 아닌데요. 사실 이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분산 클라우드가 좀 더 부각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트너에서 얘기했던 그 2021년도 9대 전략 기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3개의 칼럼으로 사람 중심, 위치 무관, 탄력적인 전달, 뭐 번역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3가지의 주제로 9개의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 사람 중심의 그 주제를 보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온라인 활동을 함으로써 소위 그 디지털 흔적, 여기서는 디지털 더스트, 디지털 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록들이 이제 너무너무 많이 쌓여가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 또는 잘 다룰 것이냐는 게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탈 익스피리언스, 디지털 세상에서의 사용자 경험, 상호작용. 특히 팬데믹 시대의 고객의 경험 또는 직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온라인에서. 다들 재택근무하니까. 심지어 이제 환자의 경험도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어디 다니든지 방문 등록도 해야 되고, 뭐 병원에 가면 다 기록이 남고. 그래서 그 프라이버시 보안을 위한 그 컴퓨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저 엔드포인트 보안이 요새 특히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이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디센트럴라이즈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엔드포인트 보안이 분산 클라우드와도 많은 영향을, 많은 그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또 원격으로 뭐 강의를 하는 원격 강의도 이제 뭐 보편화되면서 이런 그 위치와 상관없는 어떤 그 디지털 활용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바로 그 분산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클라우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가 제공하는 곳을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사실 어떤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 즉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필요하다. 는 얘기고요. 뭐 어디서든지 작업 가능한 오퍼레이션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원격으로 어디서든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이거든요. 이렇게 원격 작업이 보편화되더라도 어디서든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 얘기고요.
탄력적인 전달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 기능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온라인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게 엔드 유저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그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여기 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 자체를 옛날엔 통으로 제공을 했다면 이걸 가능한 모듈화해서 좀 쪼개서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이제 재밌는 그런 버즈워드 중에 하나가 언번들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번들링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인데 기존에는 그냥 하나의 그 서비스 또는 하나의 기능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여러 개의 기능으로 쪼개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LMS 그 교육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학습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면 요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거가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 그 커닝하는 것, 치팅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큰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들이 기존에는 그 LMS라는 그 범위 안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특별한 기능들을 뽑아내서 특화하여 서비스하는 것들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요새 같은 그 팬데믹 시대에 나온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언번들링이라고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요새 데브옵스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데이터옵스, 모델옵스, 데브옵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워낙 그 기계학습 프로젝트가 보편화되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그런 서브젝트로 기계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그 MLOps, 머신러닝 옵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모든 기업 또는 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테크니컬 뎃, 기술 부채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이 조직 부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직 부채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 부채보다 더 큰 개념으로 기술, 인적 자산,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소위 이런 그 디지털 전환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도 이 자동화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한 2021년 그 9대 전략 기술인데 특히 팬데믹 시대에서 결국은 이런 모든 주제가 각각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깊은 연관이 있어요, 상호. 그리고 이런 모든을 관통하는 그런 인프라, 아키텍처 관점에서 분산 클라우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클라우드가 요 근래 들어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산 클라우드에서 좀 가볍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가겠습니다. 분산 클라우드가 사실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랑 비교해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좀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산 클라우드 얘기할 때 이제 중요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분산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 형태라고 많이들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그렇고 멀티 클라우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클라우드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그만큼 유용하고 쓸모 있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에서 사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나오고 멀티 클라우드도 나오는 거거든요. 왜 퍼블릭 클라우드가 이렇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유를 딱 두 개만 들어보면 첫째, 뭐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유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시작할 텐데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수요에 기반하여 유연하게 확장 축소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최신 기술 및 서비스 활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렇게 새로 등장하는 그런 기술 스택들 그리고 그런 트렌드들을 늘 새롭게 반영하고 이를 구현하고 활용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직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가능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런 그 새로운 신기능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것을 활용을 하고 기업은 고유 비즈니스 기능 개발에 집중을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 클라우드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산 클라우드는 각기 다른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고 또는 온 프레미스 안에 만들어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3의 그런 데이터 센터 내에서 콜로케이션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들 모두의 관리가 하나의 접점, 즉 싱글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분산 클라우드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클라우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분산 클라우드가 아니고 이 클라우드를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싱글 포인트, 즉 한 군데서 전체 분산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 클라우드 유형은 그 가트너에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마침 좀 전에 우리 키노트 발표해 주신 분께서 이 5가지를 간단하게 이미 소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여기 지금 5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 그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자신의 그 사이트 내에 구축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이고요. 대개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풀 기능이 구현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거의 일부 기능만 구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뭐가 다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내 컨트롤 하에 두고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솔루션들이 아마존 AWS의 아웃포스트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스택 같은 거라죠. 그래서 이런 그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면 내 사이트 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되 예를 들어서 내가 AWS 아웃포스트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면 자연스럽게 AWS 퍼블릭 클라우드와 호환될 수가 있는 거죠. 호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 이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리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이트 내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뭘까라고 좀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저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만약에 내 사이트 내에 있는 그런 그 클라우드, 이를테면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을 활용한 그런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놓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그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이들과 계약한 제3자가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다. 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맨파워를 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솔루션은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과 같은 거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나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도 말이 되는구나. 근데 두 번째 유형이 이제 IoT 엣지 클라우드입니다. 이거는 주로 IoT 기기들과 접점을 이루는 그 부분에서 직접 연결된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면 사실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라우터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통 하나 거칠 때마다 한 홉이 지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센서나 액추에이터 같은 IoT 기기들이 네트워크 엣지에 붙어 있다는 표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 홉으로 연결된 디바이스들, 즉 네트워크 끝단에 바로 연결된 디바이스들. 그래서 그러한 그 디바이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는 당연히 네트워크 엣지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IoT 엣지 클라우드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메트로 지역 커뮤니티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광역 규모의 커뮤니티를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인데요.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그 메트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자의 주거지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뭐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협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위한 어떤 그 망 구성도 요구사항도 그렇게 좀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또 하나의 그 예는 그 아마존 AWS의 경우인데요. AWS 로컬 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초기에 구축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LA입니다. 그 이유는 LA 지역에 워낙 그 미디어 서비스가 활발하니까 자기들이 지원하는 일반 그 리전만 가지고는 LA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미디어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충분한 밴드위스나 속도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AWS 로컬 존 서비스를 LA 지역에 오픈을 하면서 여기서는 특히 그 이런 미디어 서비스에 특화된 그런 아마존 AWS 내 서비스들이 주로 좀 강화되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리전, 가용존, 로컬존. 그래서 리전과 로컬존은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전은 그냥 단순히 그 지역적으로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퍼블릭 서비스 밴더가 이렇게 좀 설정을 한 것이고, 로컬존은 사실은 그 로컬에 좀 특화된 그런 기능들을 중심으로 이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의 프라이빗, 서브셋 기능들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로컬존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5G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저는 분산 클라우드를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요 5G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5G에서 주장하는 그 소위 초저지연, 초안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다들 그 이통사들이 엣지 컴퓨팅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자 내에, 즉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내에 존재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이 얘기 뭔가 하면 네트워크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라는 얘기는 그 네트워크 사업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코어 네트워크에 직접 붙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뭔가 하면 이런 그 네트워크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예 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나의 그 네트워크 그 코어 네트워크 안에다 놓고 서비스를 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각 이통사들은 이제 직접 엣지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그 기존의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들의 솔루션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AWS 웨이블랭스라는 게 바로 이런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엣지 존 with Carriers라는 이런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네, 요거는 조금 이따 예를 한번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엣지 클라우드라는 건데요.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가 이렇게 쭉 있으면 뭐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엣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넓게 보면은 앞에 설명했던 IoT 엣지 클라우드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라우터, 기지국, 허브 이런 데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과거에 나왔던 그런 용어랑 비교를 해보면 이 포그 컴퓨팅과 유사한
네트워크 패브릭 개념이다. 이건 어떤 기능적인 그런 것보다도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에 기반한 어떤 엣지 단에서의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포그 컴퓨팅 같은 거는 당연히 이런 라우터를 공급하는 시스코가 이제 주장을 해서 처음 제안을 해서 나왔던 그런 개념이죠. 예, 아까 그 애저 엣지존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저 엣지존이 어떻게 보면 분산 클라우드를 아주 대변하는 굉장히 좋은 예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애저 엣지존, 그러니까 뭐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애저 엣지존이고, 요 가운데 있는 게 그 애저 엣지존의 하나의 좀 특별한 형태, 즉 캐리어 통신사 내에 설치하는 애저 엣지존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애저 엣지존 서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통신사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통신사가 제공하는 그 엣지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런 엣지 클라우드를 구현하면서 기존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썼던 사람들은 바로 그 워크로드 호환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프라이빗 존에 설치하는 애저 엣지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동작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조직이 직접 운영을 한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AWS 웨이블랭스 예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WS 리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배포를 하는데, 이렇게 웨이블랭스 존이 존재할 경우에 여기 있는 서비스를 배포하는 측에서는 어떤 거는 리전에 배포하고 어떤 거는 웨이블랭스 존에 배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블랭스 존에 배포하는 건 당연히 네트워크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한 것들, 높은 것들을 웨이블랭스 존에 배포를 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 초저지연성 및 안정성, URLLC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웨이블랭스 존에 배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웨이블랭스 존에 직접 연결된 이런 디바이스들은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AR, VR, 뭐 이런 그 실시간 응답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도 되겠죠. 여기 이제 수행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 뭐 이를테면 뭐 머신러닝이 필요하다든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하는 거는 리전에서 수행을 하고, 이게 각각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라도 이렇게 쪼개서 일부는 웨이블랭스 존, 일부는 AWS 리전에서도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분산 클라우드 나오는 그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언번들링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언번들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웨이블랭스 존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 즉 네트워크 요구사항, 초저지연 요구사항은 5G가 책임진다. 즉 통신사업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통신사업자와 클라우드 벤더가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분산 클라우드의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클라우드 가시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산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싱글 포인트, 싱글 플레인 컨트롤. 컨트롤 플레인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접점에서 모든 걸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따라서 그 유즈 케이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클라우드 가시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굳이 이렇게 부연하지 않아도 확장성과 그 다음에 그 어질리티, 좀 가까운 곳에서 좀 신속한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내 가까운 곳에 있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자.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AWS 로컬 존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는 그 10개 메트로 지역에서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AWS 리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KT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SKT가 그 자체적으로
엣지 컴퓨팅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AWS 웨이블랭스와 이런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 유즈 케이스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 대응입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 기업, 지역별로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물론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뭐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민감한 경우에는 가급적 그 지역에 맞는, 그 기업에 맞는 그런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특히 이런 그 데이터 주권 관련된 부분, 그런 것도 여기에 좀 해당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차별금지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차별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가별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 예를들면 그 우리가 소위 그 LGBT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큰일 납니다.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반대로 만약에 중동 지역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이런 차별이 필수적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다른 그런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각각 다르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데이터 소스가 있는 곳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가능한. 멀리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데이터 다양한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분산 클라우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뭐 실시간 콘텐츠 전달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가까운 곳에서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캡처하고 분석하는 것도 실제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주 유용한 그런 유즈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보통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분산 클라우드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저도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뭐 분산 클라우드 시장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전망보다는 우리가 뭘 좀 유심히 봐야 되느냐, 이걸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의 전략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분산 클라우드도 퍼블릭 클라우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지만 AWS 로컬 존, 웨이블랭스, 뭐 애저 엣지 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느냐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통신사의 행보입니다. 통신사 행보. 지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클라우드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통신사가 지금 자체 네트워크 안에 설치하는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모바일 엣지 컴퓨팅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주요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원래 구축했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인데 이거를 이를테면 지역 커뮤니티에 오픈하는 그런 개념의 서비스예요. 아마 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이제 도서관, 저는 그 분당에 살고 있는데 그 분당 근처에 있는 그 판교도서관 예를 들면 그 도서관에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역 커뮤니티에 오픈함으로써 뭔가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볼 그런 주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중요성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클라우드가 분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함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이 A라는 클라우드에서 돌리다가 B라는 클라우드에서도 내 워크로드를 수행시킬 수 있다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내 워크로드가 호환되어야 돼요. 여기서도 돌 수 있고, 저기서도 돌 수 있고. 근데 이런 걸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뭐 동일한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의 솔루션을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가장 그 바람직한 것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간단히 소개했던 애저 엣지존에서도 보면 여기에 이 쿠버네티스가 하나의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니까 다 호환성이 담보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 엣지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A라는 지역의 애저 엣지존을 사용하든가 B라는 지역 또는 캐리어가 제공하는 애저 엣지존 서비스를 사용해도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는 얼마든지 호환됩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제 오늘 그 발표의 제목, 분산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이걸 좀 비교해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는 이제 분산 클라우드와 함께 간다라고 보는 게 가장 뭐 단순하면서도 거의 확실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요거 이제 2021년도 플렉스라에서 한 7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7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기업의 92%가 지금 현재 쓰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멀티 클라우드를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중에 또 82%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만 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특히 그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AWS 로컬 존 얘기도 했지만 지역별, 목적별로 좀 차별화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즈니스 언버들링까지 이루어지면 비즈니스에 따라서 다른 클라우드에 실행시킬 수도 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멀티 클라우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통신자 중심의 엣지 클라우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 그 대세가 결국은 이제 분산 클라우드 확산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이제 뭐 앞서서도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됐던 멀티 클라우드가 됐던 분산 클라우드가 됐건 이 기반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한다면 처음부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싱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은 딱 1%밖에 안 돼요. 1%. 그 얘기 뭔가 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도입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대부분의 기업은 퍼블릭 클라우드부터 시작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그냥 온프레미스 쓰다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일단 전향을 해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클라우드 진입 전략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중심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더 나아가서는 분산 클라우드 전략에 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